한양 도성 안에 작은 방 하나가 있습니다. 창호지는 군데군데 누렇게 변했고 벽은 얇아서 옆방 코 고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방 안에는 요와 이불, 작은 반상 하나가 전부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풍경 같지 않나요? 아, 자취방이네. 그렇죠. 그런데 이 방의 주소는 서울의 무슨 구가 아니라 조선시대 한양 성안 어딘가입니다. 오늘 역사풍자극장은 조선의 가난한 선비와 장사꾼 그리고 그들을 들였다 내보내던 집주인들의 이야기. 한양 월세살이 전세냐 월세냐 편입니다. 조선의 수도 한양도 지금의 서울 도심처럼 언제나 사람이 많고 비좁고 시끄러운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몰려 사는 곳에는 언제나 같은 두 글자가 따라붙죠. 바로 집값입니다. 한양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섞여 살았습니다. 고향을 떠나와서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선비들 그리고 장사와 일을 찾아 올라온 상인과 일꾼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는 하나였죠. 셋방살이, 우리가 말하는 월세살이, 전세살이의 조상쯤 되는 생활 방식입니다. 한양 도성 안쪽 성문 안에 자리 잡은 집들은 지금으로 치면 역세권 더하기 도심 한복판 정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관청, 시장, 서원, 책방, 기방까지 모든 게 가까이 모여 있었죠. 그러니 방 한 칸이라도 그 안쪽에 있으면 지금 말로 하면 입지 좋은 원룸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값은 비쌌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세종 때 벌써 도성 안에는 집들이 너무 빽빽해 아이들이 길을 잃는다는 식의 걱정이 나옵니다. 연구에 따라 수치는 다르지만 18세기, 19세기 사이에 집 한 채 가격이 몇 배 이상 뛰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선판 서울 집값 그래프도 꽤 가팔랐던 셈입니다. 물론 나라에서도 집 문제를 가만히 둔 건 아닙니다. 경국대전에는 신분에 따라 집터 크기와 집 칸수를 제한해 너무 큰 집 짓지 말라고 규정을 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한양 거리를 보면 그 규정을 슬쩍 넘어선 집들도 제법 보였던 모양입니다. 집주인은 보통 양반이거나 혹은 장사를 잘해서 집을 마련한 부유한 상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집 한 채의 전체를 쓰기도 했지만 방 몇 칸을 떼어서 지방에서 올라온 선비나 장사치들에게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식으로 말해보면 한양 도성 내 다가구 셋방 운영자라고나 할까요? 그러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방을 빌리고 빌려주고 살았을까요? 요즘처럼 부동산 앱이 있던 것도 아니고 부동산 중개 사무실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대부분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이미 한양에 올라와 있던 친척, 동양 친구, 선배 선비를 통해 방 있는 집을 소개받는 겁니다. 저기 예지동 골목에 방 한 칸 비었다더라. 그러면 그 집을 찾아가 집주인과 마주 앉아 협상을 합니다. 대략 이런 대화였을 겁니다. 제가 과거 시험 준비를 해야 해서 한양에 당분간 머물려고 합니다. 집주인이 말했겠죠. 요 앞에 우물도 있고 시장도 가깝고 방은 좁아도 위치는 좋아요. 대신 방세는 매달 꼬박꼬박 주셔야지. 방세, 즉 월세에 해당하는 돈은 매달 내는 방식도 있었고 차입 형식으로 목돈을 먼저 맡기고 일정 기간 방세를 깎거나 나중에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셋방살이는 단순 월세뿐 아니라 목돈을 맡기고 사는 방식까지 섞여 지금의 전세나 보증부 월세의 뿌리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조선 중기 기록을 보면 이런 보증금이 적게는 20냥, 많게는 60냥쯤 됐다고 합니다. 노비 4~5명을 살 수 있는 돈이었으니 조건이 괜찮은 집에 들어가려면 큰 결심이 필요했겠죠. 한양 셋방살이의 가장 큰 특징은 방에 딸린 조건이었습니다. 방은 작아도 집주인과의 관계, 우물과 시장의 거리, 밤길의 안전, 그리고 무엇보다 집안 분위기가 중요했습니다. 이런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죠.
한쪽에는 소문난 잔소리꾼 아주머니가 살고 있는 집. 선비 양반, 밤에 등잔불은 꼭 끄고 주무셔야 해요. 기름 아껴야죠. 그리고 글 읽는 소리 너무 크면 옆방 아기가 못 자니까 좀 살살 읽어요. 다른 한쪽에는 조용하지만 시계처럼 정확하게 방세를 챙기는 집주인 아저씨가 있습니다. 그래, 공부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이번 달 방세는 언제 주실라나?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는 항상 약간의 거리감과 약간의 의존이 묘하게 섞여 있었던 것이죠. 조선 중계대 유학자 퇴계 이황도 벼슬살이하러 한양에 올라와 셋집에 살았습니다. 한양의 셋집에 동산들이 비었더니 해마다 온갖 꽃이 피어난다는 시까지 남겼죠. 셋방살이인데도 뜰에 피는 꽃을 보며 나름의 여유를 찾으려 했던 겁니다. 셋방살이를 하는 사람들도 나름의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선비는 책이랑 종이, 붓 등을 사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고 어쩌다 술도 한 잔씩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방세까지 비싸면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비들은 아예 몇 명이서 한 방을 같이 쓰기도 했습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한 방에 룸메 4명 같은 쉐어하우스 형태였습니다. 낮에는 2명이 글을 읽고 다른 2명은 시장에 나가 품팔이를 하고 밤에는 돌아가며 등잔을 켜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일도 생겼겠죠. 형님, 오늘은 제가 좀 늦게까지 글을 읽어도 되겠습니까? 안 돼. 나 내일 새벽 일찍 장터 나가야 돼. 빨리 자. 등잔불 끄고. 한마디로 조선판 기숙사 소등싸움입니다. 가장 곤란한 순간은 수입은 그대로인데 방세가 올라가는 때였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습니다. 요즘 물가도 오르고 우물도 새로 파고 지붕도 고쳤으니 방세를 조금 올려야겠네. 세입자 입장에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말입니다. 아니, 제 형편은 그대로인데. 하지만 이미 짐을 들여놓았고 근처에 아는 사람도 없고 시장과 관청까지의 거리도 딱 맞습니다. 떠나자니 막막하고 계속 살자니 부담되고. 그때나 지금이나 집을 옮긴다는 건 한 사람의 일상 전체를 옮기는 일이라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조선 전기의 성리학자이자 문신인 김종직은 셋방살이 서름을 아주 노골적으로 토로합니다. 성 안에 있는 몇몇 집은 다 내가 살던 집인데 때로는 내쫓겨 동서로 떠돌았다고요. 한양 셋방살이가 그때도 결코 낭만적이지만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렇다고 한양 셋방살이가 늘 고생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기묘한 동지애를 나누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장사꾼 세입자가 장에 나갔다가 값싼 좋은 생선을 잔뜩 구해온 날. 아주머니, 오늘 장에 갔더니 이 생선이 싸더라고요. 식구들하고 같이 드세요. 그러면 집주인도 에이, 뭘 이런 걸 다. 대신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서 같이 먹어요. 실제로 기록을 보면 집세를 꼭 돈으로만 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선조 때 유이춘이라는 사람의 일기에는 포를 뜬 고기 한 점이랑 말린 꿩, 쌀 한 마를 셋집 주인에게 보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번 달 월세는 반찬과 쌀로 일부 결제합니다 하는 셈이죠. 같은 동네에 산다는 건 서로의 형편을 알게 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세입자가 아픈 날에는 집주인이 끓인 미음이 건너가고 집주인 집안이 상을 당한 날에는 세입자가 상복을 입고 그 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돈으로 묶인 관계이면서 동네 사람으로 엮인 관계. 이 두 가지가 뒤섞인 것이 조선시대 한양 월세살이의 얼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월세, 전세, 대출, 이자, 전세 사기 같은 복잡한 말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은 이제 생활의 공간을 넘어서 자산이 되고 투자 수단이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내 편이 되었다가 또 어떤 날은
무서운 걱정거리가 되기도 하죠. 조선시대 한양의 셋방살이는 지금만큼 큰 돈이 오가는 구조는 아니었지만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고민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계속 살아야 할까? 다른 데로 옮기는 게 나을까? 이번 달은 방세를 또 어떻게 맞추지? 우리가 역사 속 이야기를 들을 때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늘 큰 뜻과 충성, 절개 같은 것만 붙들고 살았을 거라는 생각 말이죠. 하지만 기록을 조금만 들춰보면 그들도 집세 걱정, 밥값 걱정, 사람 눈치 걱정을 우리처럼 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고민을 한양 셋방 안에서 했느냐, 서울 셋방 안에서 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옛날 한양 셋집의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면 지금 우리가 겪는 집 문제도 우리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라면 언제나 어디나 따라붙는 오래된 숙제 같다고 느껴지시지는 않나요? 오늘 역사풍자극장 한양 월세살이 전세냐 월세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너무 무겁지 않게, 그렇지만 대충 넘기기는 아까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